자, 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4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구 분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 그거를 지도로 한번 보고, 그리고 그래프로도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봤었죠. 그쵸? 자, 오늘은 그 인구가 이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10분이면 다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자, 인구의 이동. 인구 이동의 의미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원래 살던 어디를 떠나서 다른 어디로 옮겨가는 것을 인구가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 둘 다 똑같은 말이야. 바로 지역입니다. 지역. 원래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의성에서 의성으로, 대구에서 대구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의성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의성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인구 이동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 의성에서 의성읍에서 봉양면으로 간다, 이거 안 됩니다. 또 어차피 의성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인구 이동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자, 이 인구 이동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절대로 다 외우지 마라. 그냥 대충 보고, 아, 이거는 범위에 관한 거다, 아, 이거는 기간에 관한 거다라고만 알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외울 필요는 없다. 자, 일단 인구 이동의 범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인구 이동의 범위란 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갔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동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동 범위에는요, 나라 안에서만 움직이는, 아이고 뭐야 이거, 잠깐만. 나라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동이 있고요,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움직임, 두 가지의 움직임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라 안에서 나라 안으로, 예를 들면 의성에서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요거는 나라 안의 이동이죠. 그쵸? 그러면 한자로 뭐야? 국내 이동입니다. 그죠? 국내 이동. 국내 이동. 자, 그러면 나라 안에서 나라 안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 국외 이동?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는 국제 이동입니다. 국제 이동.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는 국제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을 보면은, 아, 이거는 인구 이동의 범위에 관한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이동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가 그 도시로 이사를 가기는 갔는데 왜 이동을 했느냐? 잠깐만 내가 볼일을 보려고 이동을 한 건가? 아니면은 아예 터를 바꿔서, 우리 집을 터를 바꿔갖고 내가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시간이죠, 시간. 얼마나 오래 있는가? 자, 그래서 잠깐 옮기는 것. 직장 때문에 한 1년, 2년 살려고 집을 이사하는 거. 그 다음에 대학교 원룸을 얻어갖고 거기에 잠깐 4년 동안 지내는 거.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잠시 가는 거니까 일시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이동. 잠시 갔다 오는 거야. 일시적으로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깐 간 게 아니고요, 아예 내가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집을 다른 지역으로 아예 옮겨버렸어. 거기에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아예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최대한 오래 계속 살려고 하겠죠. 그쵸? 그럴 때는 영구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영구적 이동.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살기가 싫어. 그래갖고 나는 더 좋은 나라인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가보고 싶다. 그러면 미국으로 가는 순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영구적, 아예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일시적 이동과 영구적 이동은 인구 이동의 기간, 얼마나 오래 갔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있을 건지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인구 이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왜
그러니까 왜 이동을 하냐는 거죠. 그 인구 이동을 하는 이유. 자,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이유는 뭘까요? 직장을 얻어서 이사를 가는 게 제일 큽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거니까 경제적인 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이동. 돈을 벌기 위해서 인구 이동을 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말고 좀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나 할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거를 우리는 정치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이동. 자, 이 정치적 이동의 대표적인 예는 전쟁이 발생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이 발생해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겨야 될 때, 그럴 때 정치적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 다음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는 종교적 이동이에요. 종교적 이동. 그래서 뭔가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만약에 이사를 왔는데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에서 믿는 종교가 내가 생각하는 종교랑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종교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큰 그렇게 중요함은 없지만 어쨌든 인구 이동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요. 네 번째, 이주자의 의지. 내가 원해서 갔느냐 아니면은 원치 않아서 갔느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집을 사갖고 딴 데로 가야겠다 하면서 이사를 했을 때 나의 의지대로 갔을 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동했다. 자발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나라에서 가라고 했다. 아니면은 어떨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냥 가야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우리는 강제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강제적 이동. 강제적으로 이동을 당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발적이랑 강제적을 보면은 이주자의 의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인구 이동의 9가지 종류를 다 봤는데 선생님이 이거 절대로 외우지 말라고 했죠. 맞죠? 자, 우리가 한번 이사를 할 때, 지역을 옮길 때는 반드시 이 중에서 몇 가지씩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국내 이동만 된다. 이건 무조건 국제 이동이다 라고 딱딱딱딱 끊어 나눌 수가 없어요. 최소한 2가지, 3가지, 4가지의 이동의 종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그냥 그대로 외우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냥 범위는 국내 국제, 기간은 이거구나, 목적은 이거겠네, 의지는 이거 2개구나. 딱 요 글자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찾아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외울 필요도 없고요. 대충 보면은 이거는 일시적이니까 기간이구나, 경제적이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갔구나, 자발적이니까 내 마음대로 간 거네,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우는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됐죠? 자, 이렇게 인구들이 이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주로 가는 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데가 있겠죠. 그쵸? 대표적으로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할 거고요. 농촌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지? 자, 그래서 그때 도시처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을 인구 유입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입된다. 막 물이 들어온다는 거잖아. 그쵸? 물이 흘러서 들어온다는 건데 사람들이 막 몰려서 들어오는 거야. 반대로 농촌은 인구 유출 지역입니다. 유출.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의성이 딱 인구 유출 지역이죠. 점점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사람들이 점점 이동해서 들어오는 지역에는 왜,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무엇이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이 도시에 살게 하느냐, 그 끌어당기는 요소를 우리는 흡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흡입하다랑 비슷하죠. 흡자가 빨아당기다 할 때 흡자고요. 인은 끌어당기다 할 때 인자입니다. 인력할 때 인자예요. 그래서 빨아서 끌어당기는 그런 요인을 흡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점점 그 구미가 당기는, 아, 저기가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이유들은 뭐가 있을까 보니까 풍부한 일자리, 농사 말고, 집안일 말고, 허드렛일 말고, 무언가 나도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일자리가 가장 첫 번째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교육. 아이들을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떠한 선생님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문화시설. 내가 퇴근하고 나서 무언가를 즐기고 싶은데,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의성에는 영화관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영화를 가려서 보러 가지도 못하고, 그다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뭐 큰 재밌는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맨날 그냥 카페 갔다가 뭐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이제 운동 조금 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 인구 유입 지역 대부분 도시에는 이런 좋은 문화 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가격도 훨씬 싸죠. 똑같은 거라도.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 우리가 좀 더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이 쾌적한 환경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지역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사람들이 빠지게 하는 배출 요인이라고 한다. 배출. 우리 쓰레기 배출구라고 하잖아. 그죠? 쓰레기를 내보내는 곳. 내보내는 요인이야. 내보내는 이유. 자, 첫 번째. 이 일자리가 있긴 있는데 거기서 주는 임금, 월급이 어떨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낮은 임금 때문에. 월급이 내 생활하기에 뭔가 적어서, 똑같이 딴 사람이 일하는데 저 사람은 200만원 받는데 나는 100만원 밖에 못 받아. 그러면 조금 기분이 상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주거 환경.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니까 사람들이 나가겠지. 그치? 열악한 주거 환경. 제대로 된 아파트 한 개 없고 다 허물어져가는 무슨 뭐 옛날 한옥집 아니면은 판잣집 이런 것밖에 없으면 거기서 살기가 굉장히 불안하지. 그지? 내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더럽기도 더럽고, 그다음 무슨 범죄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허름한 집에 있으면 뭔가 좀 불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들이 열악하면 또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건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들은 전부 다 피해야죠. 괜히 그 자리에 있다가 총 맞아서 사망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목숨이 위험할 때는 무조건 그 자리를 벗어나야죠. 그래서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인, 그 다음에 좀 낙후된 지역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이유,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럼 밑에 인구 이동 사례 유형을 분류하기 해서 가에서 라를 보고 인구 이동의 원인을 골라 써보자 했는데, 자, 이 한 칸에 두 가지, 세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요 가나다라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 아버지는 중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셨답니다. 자, 중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동을 했죠. 우리 인구 이동의 범위에서는 국제 이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일단 기읍과 니은부터 비교해보자. 강제적으로 이동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이동했습니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자리를 구하러 간 거잖아. 그러니까 자발적 이동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과 리을을 비교해 볼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동을 한 거야?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동을 한 거야? 돈을 벌러 간 거니까 경제적인 이동이죠. 그쵸?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조상은 18세기에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했대요. 아마 흑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쵸? 자, 이 흑인들은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 흑인들은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동한 거야? 자발적으로 이동한 거야? 당연히 강제적으로 이동한 거죠. 나는 갈 마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온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 경제적 이동이나 정치적 이동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경제적 이동은 당연히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이동이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 사람들을 끌고 온 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자기 백인들이 이 흑인은 뭔가 조금 우리보다 열등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거는 기역 한 개입니다. 한 개. 자, 그 다음에 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하면서 인도에 사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대요. 자, 인도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동한 걸까? 자발적으로 이동한 걸까? 당연히 일하러 간 거니까 자발적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야? 정치적인 거야? 돈을 보내니까 경제적인 이동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니은과 디귿 가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의 모국은 시리아지만 분쟁이 발생해서 터키 난민촌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자, 원래 시리아에 살던 사람이 그 위에 있는 나라 터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사를 간 이유가 뭐야? 분쟁. 그치? 시리아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내전이라고도 하죠. 그쵸? 시리아 안에서 두 파로 나눠갖고 서로의 군대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총을 쏘면서 싸워요. 그래서 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터키로 옮겨간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이동한 거야? 강제적으로 이동한 거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니까 강제적으로 이동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인 이동일까? 정치적 이동일까? 전쟁과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동, 리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라에는 기읍과 리을이 들어간다. 됐죠? 이렇게 조금 뭔가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만약에 이걸 내게 된다면 이렇게 애매하게 내진 않을 거야. 딱 떨어지게 선생님이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꼭 구분할 수 있도록 잘 봐두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인구 이동에 따른 변화입니다. 인구가 들어온 지역, 유입 지역의 변화, 그리고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 유출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둘 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인구 유입 지역을 보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해집니다. 일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져. 그래갖고 경제가 활성화돼. 사람들이 많이 일하면 많이 일할수록 돈도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적인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다양성. 자, 오늘날은 우리 다문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우리 의성에만 해도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다들 어디 마트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다른 지역의 문화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적인 다양성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 원래 살던 현지인이랑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이주민 간에 무엇 때문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 뭐 때문일까? 아까 앞에서 문화적인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랬죠.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각 문화는 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쵸? 문화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문화의 차이 혹은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이가 좀 더 맞겠네. 그지? 문화적 차이. 자,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이 문화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야. 원래 살던 사람들은, 야, 우리는 원래 예를 들면 원래 화요일에 쓰레기를 버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월요일에 쓰레기를 막 버리네. 그래갖고 막 청소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계속 막 따지셔. 그러면 원래 살던 현지인들은 화가 나죠. 나는 꼬박꼬박 잘 버렸는데 왜 갑자기 저 사람들이 버린 것 같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하면서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인종 출신 이주자에 대한 이것이 발생합니다. 뭘까? 인종차별.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게 바로 인종차별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주자들이
본국. 여기서 말하는 본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자기 나라에 돈을 보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주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이것이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된대. 자,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자기 고향 필리핀 아니면 베트남 뭐 러시아 이런 곳으로 돈을 보내죠. 그쵸? 자, 그러면 그 송금하는 돈은 외화겠죠. 외화. 우리나라의 돈. 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돈이니까 외화가 늘어나서 그 빠져나간 원래 있던 그 나라 뭐 필리핀 그 다음에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은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죠? 가족들이 돈을 쓸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젊고 우수한 노동력이 빠져나가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 본 나라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일을 할 사람들이 다 외국에 가 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나이가 든 사람뿐이야. 그러면 일할 사람이 줄어들겠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해 갖고 경제 성장이 둔화, 점점점 느려집니다. 성장이 더뎌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외국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는 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난다. 그러면 자, 경제 성장이 되려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어쨌든 결국은 똑같은 비슷한 위치에 다시 경제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이 하다는 말이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자,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인구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갖고 위에 있는 저 9가지 이동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게 중요하다. 옆에 있는 범위, 기간, 목적, 의지 요것들과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구분할 수 있으면은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알아놓으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나머지 수업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녕.